주어진 식은요. A, B, C분의 자, 얘가 이 C래. 이 C래. 그럼 이제 눈치가 생기지? 얘는 유난순 구조니까. 그러면 B 플러스 C는 뭐가 되겠어? 2A. 그럼 C 플러스 A는 뭐가 되겠어? 2B가 되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 답이 몇 나와요? 8. 여기서도 K 이용합니다. 좋았어. C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C이니까 A 플러스 B는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C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A, B, C분의 A 플러스 B 자리에 마이너스 C가 들어간대요. B 플러스 C 자리에 마이너스 A, C 플러스 A 자리에 마이너스 B. 결국 답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1단계의 결과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2단계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식을 찾아서 대입해서 푸는 거야. 어때? 할만하지? 예, 완벽 이해하셔야 돼요. 자, 되겠습니까?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가비에리 대표 유형 1번 문제예요. 자, 풀이 완벽 암기하쇼 라고 했죠. 자, 요 유형 1번 문제는요,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솔루션으로 풀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엄청 드럽고 지저분해져. 완전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요령을 부려서 진짜 엑기스만 뽑아서 시계풀이를 최대한 줄여놓을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는 뭐 이런 거 나오면 가비엘이랬지. 그런데 얘가요 4x 플러스 5z일 때 k의 값 구하래요. 딱 봤더니 어머 이거 혹시 가비엘이 아니야?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여기 k 나오고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봤더니 2x지.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 5y죠. 그리고 마이너스 2z지. 분자의 값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뭔지 모르겠지만 발전형입니다. 분모 분자에 어떤 숫자를 곱한 거구나. 예요. 안 맞으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 B분의 B라고 써줘요. 여기는 C분의 C라고 써주시면 돼요. 즉, 이 녀석을 발전시킨 후에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결국 K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3A 플러스 4B 플러스 5C가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뭐만 구하면 돼? A, B, C만 구해서 대입하면 답 낼 수 있겠네? 맞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A, B, C를 구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 4x가 나오면 여기에서도 쭉 분자해서 x랑 더하면 4x가 나와야 되지. 우리 x 빼고 개수만 가지고 작업할 거야. 자, x의 개수만 쫙 골라 적어. 첫 번째 식 뭐야? 시작. a 플러스 c 대는 4. x의 개수만 골라 쓴 거야. A 하고 C밖에 없어요. 되겠나? 이해될까? 여기까지? 요게 제일 간단히 푸는 방법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식 Y의 개수만 쓸 거야. Y의 개수 합은 몇 나와? 저기 딱 보니까 0이지? 없잖아. Y가 0이죠? Y는 뭐야? 시작. 2A 플러스 3B 예요. 됐지? 자, 이제 세 번째 식 Z입니다. 너희들이 불러볼까? 시작!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5. 예. 미지수 세개씩 세개 AB식 갖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얘하고 얘 합체 한번 해볼까? 3번식을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5이므로 두 식을 빼면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식에다 다시 2를 곱하면 2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2이다. 두 식을 다시 빼면 마이너스 b는 2이다. b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오네요. 자,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a의 값은 몇 나옵니까? 3 나오죠.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c의 값은 1 나오죠. 뭐 열방정식 쭉 풀어서 이제 풉니다. a 자리에 3 대입하면 9, b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c 자리에 1 대입하면 5. 그래서 답 냈더니 답은 6.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이게 이런 유형 문제의 가장 짧은 풀이야. 알겠지? 풀이를 정확하게 좀 암기하십시오. 답지처럼 풀면 개발세발 엄청 길어집니다. 네. 예. 문제 유형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좀 암기해요. 가비리. 이거 외에 기타 유형은 잡다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가비리는 해결돼요. 지워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전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그냥 가볍게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중학교 때 너희들 활용 지지리도 못하잖아. 그 활용 개념만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다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A를 X% 증가, Y% 감소한다 라는 요것과 관련된 개념의 식세우기야. 실제로 요 수학적 표현은 어떻게 식으로 바뀔까요? 라는 문제는 수능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됐던 적도 있어요. 자, A를 X% 증가했어 라는 표현 나오면 식은 뭐예요? A의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쓰셔야 되죠. 선생님, 나 이 식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설명 요구합니다. 라는 학생 혹시 있으면 지금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그래도 찝찝하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분배지. 원래 A의 양이야. 맞아? 거기에다 이렇게 곱한 값이 바로 뭐야? 증가분이야. 원래 양에다가 증가분 더해서 증가된 전체 양이 나온 거야. 되겠죠? 자, A를 Y% 감소한다. 그러면 A의 1 마이너스 100분의 Y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A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에 명품 백이 500만 원이었는데 30% 가격 인상했다가 안 팔려서 20% 할인했어. 뭐 요런 유형의 문제인 상태야. 요땐 식이 이렇게 됩니다. A의 1 플러스 100분의 X. 그런데 이 전체 값을 다시 Y% 감소했으니까 요 전체 값 뒤에 1 마이너스 100분의 Y만 곱해주면 된다예요. 요 녀석이 답으로 나왔던 수능 문제도 존재했었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묻자. A의 B%는 식으로 만들면 어떤 식일까? A의 B%와 A의 B% 증가. 두 식의 차이 뭐예요? 얘는 A의 B%는 A 곱하기 100분의 B예요. 하지만 A의 B%가 증가했다는 위에 있는 표현이죠. A의 1 플러스 100분의 B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개념. 버스 요금이 기존 100원에서 현재 15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 요금이 몇 %가 되었습니까? 150%. 버스 요금이 몇 %가 증가했습니까? 50%. 이렇게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활용 문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 문제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소금물의 농도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유형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 문제, 단위 시간당 채운 물의 양 문제. 얘는 같은 개념이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는 공식을 출제자가 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알아서 풀어야 돼. 하지만 그걸 벗어난 다른 문제는 공식을 너희들이 상식으로 만들어내거나 출제자가 반드시 너희들이 모르는 공식이 있으면 주게 돼 있어. 자, 어쨌든 기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선생님한테 중학교 수학을 배운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선생님은 요 훈련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배웠던 개념하고 괴리감이 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좀 감안하고, 궁금하면 중학교 활용 문제 혹시 뭐 강의 떠는 거 있으면 그걸 보고 연습하셔도 되게 좋아요. 자, 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속력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너희들 뭐라고 대답할 거야? 시간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가르쳐요. 두 분수식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분자가 모두 다 거리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면 거리라는 이 녀석은 어떠냐? 우리의 느낌, 그냥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얘랑 얘랑 곱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이러면 왠지 두 개를 곱한 거리가 제일 큰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속력은 커다란 거리를, 지금 등장하지 않은 애 시간밖에 없지, 시간으로 나눈 것. 시간은 커다란 거리를, 등장하지 않은 애 속력밖에 없죠? 속력으로 나눈 것. 이런 식으로 분자부터 쓰게끔 훈련을 보통 선생님이 시켜요. 공식이 이게 적용력이 훨씬 빨라요. 무조건 거리부터 시작하는 게.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우선 상황을요 그림으로 잘 표현해 보면은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자, 두 번째 주의할 점. 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데 그 정보가 없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미지수로 놓고 정리하셔야 돼요. 요 셋 중에 빠진 애는 미지수 x, y 이런 것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문제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실제 시험에는 단위 통일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와요. 킬로미터랑 미터 막 이런 거 섞여가지고 나오죠. 분시 섞여 나오고 단위 통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너희들이 웬만큼 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별표 2개짜리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등장인물은 세 녀석이에요. 거리라는 애랑 속력이라는 애랑 시간이라는 애랑 이렇게 세 개의 등장인물이 존재해요. 자, 질문해볼까? 이 셋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애는 누굴까? 얘가 대부분 출제돼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속력? 시간. 시간이에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거리에다가 거리 더하면 거리니? 그치. 3kg에 5kg 더하면 8kg지. 얘들아, 속력에다가 속력 더하면 속력이니? 아니야. 30kg에다가 60kg 넣으면 갑자기 엄청 빠른 90kg가 되지 않아. 그치? 예. 그러면 시간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시간이니? 3시간 더하기 5시간은 8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있지. 자, 활용이라는 것은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실제로 거리, 속력, 시간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울 수 있는 식은 거리식 아니면 시간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리라는 녀석이 설마 3km 더하기 5km는 8km예요 이런 거 나올 리 없잖아.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야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요. 얘는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 더하기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은 시간이야. 요런 구조로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이 출제자라면 위의 식을 주로 내고 싶어? 아래 식을 주로 내고 싶어? 더 어려워 보이는 식이 누구야? 아래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거의 80% 이상 나와요. 그런데 연립방정식 문제가 되잖아? 연립방정식 문제, 미지수 2개, 식 2개일 때는 얘네 둘이 묶여 나오는 경우가 많고, 중1제 배웠던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는 요거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80% 이상이야. 얘는 문제가 안 돼. 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식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요 파트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야 라는 개념 문제, 혹은요 거리 더하기 거리는 거리야 라는 요 가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 개념이 나오는데, 얘가 훨씬 중요하죠. 이 시간은 어떻게 해석된다?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더하기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여기에다 그냥 시간 더해도 돼요? 안 돼요? 돼. 이런 잡다한 것들이 모여서 전체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에다가 뜬금없이 그냥 거리 8km나 더해버리겠어. 이래도 상관없어요. 왜? 앞에 있는 것도 꼬라지가 그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거리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식은 누구다? 바로 요 공식. 요 공식으로 식을 세우는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다예요.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소금물의 농도 개념으로 가보도록 하자. 농도 구하는 공식 불러볼까요? 시작.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배. 이게 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 식에서 소금만 빼놓고 다 넘겨버리면 선생님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네들 중에서 농도 더하기 농도는 농도 나오니? 안 나와.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 나오니? 네. 예. 소금 30g 더하기 50g 80g이야. 예. 그리고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은 소금물 나오니? 나오지. 그래서 농도 공식이 제일 안 중요하고요. 소금물 공식과 소금 공식이 중요한데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물으면 소금이야. 예. 제일 중요한 거 소금. 교회 같지 않습니까? 소금 그런 거 있지 않아? 성경책에 뭐 소금이 되어라. 아, 미안해. 잘 몰라? 예.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중요한 대부분의 거의 얘는 80~90%가 소금 공식이야. 그래서 소금 공식 이렇게 가르쳐요.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가르쳐요. 뭐야? 소금물 곱해주고 100 나눠주면 되지?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는 순간 수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암기해야지 적용력이 가장 빨라.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소금물 문제는 항상 문제를 표현하는 일정한 틀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A%의 소금물 Bg. 너희들 이런 표현 많이 본 적이 있지? 맞아? 혹은 A%의 소금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나, 혹은 소금물 Bg이 있다. 자, 소금물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은 너희들이 분석해보면 딱 이거 3개밖에 없어. 농도 소금물의 양 다 주거나, 농도만 주거나, 소금물만 주거나. 그럼 우리는 이때 보세요. 여기다 대고 소금 구해야 되는데 100분의 농도가 어디있지? A네. 그 다음에 100분의 그래 농도 했고, 그 다음 소금물이니까 소금물 어디있지? B. 이렇게 가면 늦다는 거야. 소금을 내가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그냥 순차적으로 보고 쓰고 100으로 나누면 된다. 자, 여기서 작업해볼까요? 농도, 소금물이 없네. X 100으로 나눠버려. 끝. 농도, 오이씨, 농도 없네. X 곱하기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작업하는 게 소금을 구하는 데는 제일 유리하고 제일 빠른 방법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선생님식으로 외워보도록 하자.
세 번만 읽고 갈게요. 소금은 시작.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예 확장형으로 써줄까? 예. 확장형으로 써줘야겠다. 그럼 봐요. 소금물 문제가 제일 쉬워요. 특히 너희들이 번분수를 배운 상황에서는 중학교 땐 번분수를 제대로 안 배워서 이걸 막 1단계, 2단계 나누는데 번분수를 알면 식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었네. 너희들 이거 적었니? 예, 이거 어떻게 표현해?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상황을 이것도요.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좋아요.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당연히 미지수로 넣는 것이 기본 해법입니다. 자, 이 소금물 농도, 소금과 관련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은 소금 공식이에요.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성립하기 때문이야. 자, 그런데 소금 공식은 뭐예요?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렸지. 또 소금이 있어.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져. 자, 여기에다가 그냥 소금을 딱 30g 집어넣었어. 그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요것이 전체 소금량이 된다. 요런 공식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소금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은 말 그대로 소금물에 소금물을 더하면 소금물이 되는 거야. 너무 쉽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냥 물 집어넣어도 소금물의 양이 증가한 거고, 여기에 그냥 생소금을 집어넣어도 소금물의 양이 증가한 거야. 왜? 어차피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빼기, 증발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만들게 된다? 전체 소금물의 양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증발량은 물만 빠지는 거죠? 그렇죠. 증발시키면 소금은 남고 물만 빠져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아래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 소금물의 농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식으로 표현해보란 얘기야. 이 상황을 그냥 식으로 표현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이 상황이 식으로 표현되면 소금물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같이 해볼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 보고 뭘 구하래요? 농도 구하래. 그치? 그러면 나는 이제 뭐에만 우선 집중할 거냐면 소금을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지. 우선 선생님은 소금에만 집중할 거야.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뭐에만 집중할 거라고? 소금. 우선 A%의 소금물 Bg 안에는 소금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어떤 소금? A, B, 100으로 나눠버려. 요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C%의 소금물 Dg을 섞었대. 그러면 그 소금물에 있는 소금이 또 들어간 거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갔나 봤더니 C 곱하기 D를 100으로 나눠버려 만큼의 소금이 들어갔어요. 거기다 물 30g 더 붓어.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후에 3시간이 지나자 소금물 중 20g이 증발됐어요. 증발된 건 전부 물만 증발된지 소금의 양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게가 가벼워져서 그래서 그 후에 소금 15g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뒤에 뭐 붙이면 돼? 플러스 15.
되겠습니까? 더 이상 소금 있다 없다? 없어. 소금 끝났어. 슉 긋는 거야. 이제 나 뭐에만 집중할 거다? 소금물에만 집중할 거예요. 우선 A%의 소금물 Bg 있었어. 소금물 B만큼 있었네. 그런데 10%의 소금물 Dg을 섞었으니까 소금물 몇 g이 더해진 거야? Dg이 더해졌어요. 여기에 물 30g 더 부었어. 그럼 뭐야? 플러스 30 되겠죠. 자, 그에 3시간이 지나서 20g이 증발됐어. 이거 전부 물 증발한 거지? 그럼 소금물이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마이너스 20이에요. 그에 소금 15g 집어넣으면 소금물도 15g 느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5. 아유, 맞지? 곱하기 100. 이게 농도예요. 그치? 그래서 농도 이렇게 해놓고서는 번분수로 그냥 잘. 소금만 15g 들어오는 거. 소금물은 소금을 넣어도 소금물에 소금 15g 넣으면 소금물 15g 더 증가하지. 이해돼? 예, 그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농도 하나 비어있을 거야. 맞니? 자, 농도 공식의 발전형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을 더하고 물을 더하고 소금을 더해도 계속 더해주다가 증발량이 있을 때 요것만 빼면 요런 녀석들이 모여서 전체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자, 소금의 양은 이 소금물 다 이제 요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이 있겠지. 어떻게 계산해?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만큼 계산했어요. 근데 또 요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이 또 있지. 그래서 다시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요. 물에는 소금 없어요. 근데 뒤에 소금이 있으니까 플러스 소금 해주는 거예요. 증발량도 소금과 관련이 없죠? 그리고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농도 공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내일 나머지 개념 하도록 할게요.